마이클 선주. 예, 잠시 후에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가짜 난민들 우대 정책, 난민법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법적 소송을 하면 강제 추방을 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진짜 난민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짜 난민들이 섞여서 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자회견합니다. (60대의) 달린 우리 팀이 미친 개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짐승인데 짐승. 짐승은 현진생이 자연인이 자연이었고 우리 자연인이 난민법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인데요. 난민들은 약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지금 기자회견에서 난민보호법 약자라기에 대한 내국 정책, 난민 특례를 난민법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진입해 오는 그런 가짜 난민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난민법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실제라고 마이크 선주.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 난민법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왼쪽으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정면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난민 브로커들의 밥줄인 가짜 난민 양산하는 즉각 폐지하라. 금년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유엔 난민 기구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난민이 전 세계 인구의 1%인 7,95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전쟁이나 종교 탄압과 같은 이유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세계를 떠나서 절대로 어쩔 수 없이 불행한 처지에 있는 난민들이라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에 돕는 것은 도리상 맞다. 그러나 일부 난민 브로커들이 현행 난민법을 악용하여 양산시키는 가짜 난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의 실종은 물론 범죄의 증가 및 테러리스트의 국내 침투로 말미암아 국가 경제와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는 알고 있는가? 더욱이 최근 들어 한류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에 몰려오는 가짜 난민들이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좀 앞으로 3m까지 앞으로 갈게요. 안면 육성으로 해야 되니까. 일단 좀 앞으로 갈게요. 더욱이 최근 들어 한류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가짜 난민들이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발생한 예멘인들의 제주도 우사증 입국 후 집단 난민 신청 사건이 가짜 난민의 좋은 예이다. 그 사건의 여파로 시작한 청와대 난민법 폐지 청원이 무려 한 달 만에 71만 명을 넘겨 그 당시 청와대 청원이 시작한 이래 최다 추천 건수를 기록했다. 그때 청와대 측의 답변은 난민법 폐지가 어렵다는 얘기만 거듭하며 난민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도 마이동풍으로 일관하였다. 이는 미국 정부가 예멘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안보상 이유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미국 연방부에 머무면서 이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사실에 대해 과연 국회와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가짜 난민 때문에 테러가 국내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실제로 유럽 지역은 난민 발생 지역인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에 처한 난민들이 인근 유럽으로 몰려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난민들이 가까운 나라인 유럽을 놔두고 지정학적으로 1만 킬로미터 이상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 값비싼 항공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난민 신청을 하러 올 신빙성은 매우 낮아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 신청자들의 대부분이 난민 브로커들에 의해 기획된 가짜 난민들로 추정되는 자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이 1% 이하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난민 신청자들 중 30에서 40%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불법 체류자들로서 한시적으로나마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 신청을 악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난민인권 단체들이 낮을 수밖에 없는 난민 인정률을 작년에 고작 0.4%라고 비판하고 난민법과 가짜 난민 신청자들을 옹호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이 난민 신청자들이 많이 입국할수록 자신들의 할 일이 많아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원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작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난민 지원 단체들을 가리켜 사회 정의라는 수사로 부장된 영세 자영업
인신매매, 범죄 네트워크 등으로 신랄하게 비난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점은 바로 난민 신청자 체류율이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난민 신청자 중 국내 체류율은 87%이다. 50%도 아니고 무려 87%이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7년 동안 난민 신청자 45,354명 중 완전 출국한 수는 5,914명 뿐이고 나머지 39,440명은 현재 국내 체류 중이다. 현행 난민법에 의거하여 난민인권단체들은 난민 신청자들에게 끊임없이 행정소송을 하게 하면서 국내에 체류시키고 있다. 난민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난민 인정률은 0.4%에 불과하지만 난민법에 따라 그들 대부분이 난민으로 인정되든 말든 난민법에 강제로 추방당할 수 없는 조항 제3조 강제 송환의 금지 때문에 87%나 되는 가짜 난민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서 난민을 돕는 것은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 정부는 가짜 난민들의 폐해를 인정하고 즉각 출국시켜라. 하나, 국회는 속히 난민법을 폐지하라. 하나, 가짜 난민 양산하는 난민인권단체 퇴출하라. 하나, 이웃나라 일본, 중국과 같이 자국민 보호에 앞장서라. 하나, 국민이 먼저다. 가짜 난민 아웃.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정신 차려라. 2020년 6월 19일 다문화 페미니즘 대응연합 자국민 우선 국민행동 난민 대체 국민행동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한국교회 수호 결사대 강원교육사랑 학부모연합 국가비상대책위원회 예술인 시인모임 자유한국당 민참여신당 애국우파동맹 국민주권회의 충효 예실천운동본부 중소상공인협회 애국국민총연합 태극기사랑 자유우파연합 종북척결범국민연합 미래통합연합 새청사 마을운동 역사문화운동본부 대한민국의 의정자문의회 사회문화연구소 바른나라 세우기 운동본부 교육과 과학을 위한 학부모연합 강원지부 강원사랑도민연합 제주도민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제주바른인권연대 나라사랑 어머니 제주지부 GMW연합 일사가고 구국목자연합 4.15 부정선거 대책보험국민연대 카이로스 통일한국아카데미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차별금지 반대 범국민연합 유관순 어머니회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 전국 유권자연맹 북한인권 재정국민연합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옳은가치 시민연합 폴리라이터스 올바른 인권세우기 밝은빛 가득한연구소 포힘 건강한 가정회복연구소 자유경제네트워크 청주미래연합 행복한 다음세대연구소 세종 건강한 학부모회 나라사랑 학부모연합 이슬람 대책 범국민운동 다문화 정책 반대 페미니즘 PC 정책 대응 범국민연합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사랑국민연대 유병균 대표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 유병균입니다.
세계 난민의 날에 저음해가지고 이 난민법 폐기 촉구 집회를 한다는 게 어쩌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난민을 반대하고 난민을 혐오하는 그런 단체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그 발표된 성명서에서 좀 언급이 됐지만은 우리가 왜 난민법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그 이유를 좀 부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난민 인권 단체들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뭐 1%도 안 된다고 계속 터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뭐 국제 평균 유럽 국가들보다 난민 인정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우리가 무슨 난민 유럽 국가들이나 다른 나라들보다도 별도의 다른 난민 인정 기준을 가지고 난민을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똑같은 난민 인정 기준을 가지고 심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비율이 그렇게 낮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하러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난민 협약에 의한 난민들이 아닌 우리나라의 그 일자리나 복지에 편성하려고 들어오는 가짜 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 인권 단체들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짜 난민들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약 99%가 가짜 난민인데 이 99%의 가짜 난민들이 안 들어오면은 거의 99%의 난민 인정률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가짜 난민이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난민법을 폐지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난민법 때문에 지금 난민법이 우리나라 이건 난민법이 난민 협약에도 없는 난민 협약에는 그냥 난민 인정을 받은 난민에 대한 심사 기준과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난민법을 보면은 난민 협약에도 없는 난민 신청자 그리고 인도적 체류 허가자 이런 사람들을 난민이 아닌 사람들까지 법 규정에 하나 이거 법적 지위를 부여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민 신청을 하면은 일단 43만 원씩의 그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인도적 체류 허가자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체류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국제난민협약에는 규정되어 있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난민법은 국제난민협약 범위 내에서 규정이 돼야 되고 제도가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헌법 제6조에 보면은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난민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국제난민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난민법이 난민에 대한 그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협약을 넘어서는 이런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난민법은 우리나라 헌법 제6조에도 반하는 것이고 국제법에도 반하는 그러한 법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난민법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법을 시행하기 전인 2013년 이전에는 1년에 불과 300여 명만이 난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2018년도에 10,000명이 넘어서가 지금은 16,000명,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수십 배로 불어났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난민 인정 비율이 뭐 1% 미만이지만은 그 대부분이 출국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그냥 체류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성명서에 한 87% 된다고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난민법이 그런 것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단체들이나 국제난민국에서 우리나라 난민 인정 비율이 낮다고 트집을 잡으려면은 가짜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난민법을 이제 폐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난민법을 폐지하면은 우리나라가 국제 난민협약에 가입한 그 나라인데 거기에 대한 국제법에 따른 그 의무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난민협약과 출입국 관리법으로 우리가 관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난민협약은 참 그 합리적으로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난민 인정 비율을 우리가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독일 난민법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때 그 나치의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해외로 망명했거나 추방됐던 사람들, 그리고 소련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독일 국민들을 2차 대전 직후까지 독일 난민법에 의한 그 난민으로 규정해가지고 송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난민 인정 비율에는 이러한 독일 해외에 나가 있는 독일 국민들, 송환되는 독일 국민들까지 이렇게 그 실적에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중국으로 지금 탈북된 한 수십만 명의 지금 탈북자들이 중국과 동남아를 떠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러시아에 퍼져 있는 고려인들 중에서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국적이 그냥 이렇게 붕 떠버린 무국적자들을 고려인들이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6.25 전쟁 이후부터 해외로 입양된 우리 한인 출신 입양인들이 수십만 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 지금 어떻게 입양 절차에 있어가지고 뭐 서류가 잘못됐거나 파양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국적이 없이 그냥 붕 떠버린 입양인들이 지금 한인 출신 입양인들이 수만 명이 됩니다. 미국만 해도 한 2만 5천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런 우리 동포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자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난민법 규정에 포함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송환을 한다면은 이 일은 뭐 난민하고 상관없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난민의 개념에 포함시켜가지고 우리가 이걸 관리를 한다면은 난민 인정률은 아마 세계 1위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난민법 폐기를 촉구하는 취지는 우리가 뭐 난민을 반대한다거나 난민을 혐오해서가 아니고 이러한 현행 난민법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점을 우리가 지적하면서 난민법 폐기를 우리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신만섭 박사님 잠깐 자유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공동대표 신만섭입니다. 난민 문제 어떻게 해결해 될 것인가. 일단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의 사정을 한번 봅시다. 최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으로 해서 지금 나라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한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준전시 상태의 나라예요. 이런 준전시 상태의 나라에 난민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이러한 그 평화적이지 못한 준전시 국가에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난민단체들. 그 난민단체들은 도대체 뭐하는 단체들입니까? 나는 그 난민단체들, 그 다음에 외국인 단체들을 보면서 그 윤미향 씨가 이끄는 그 정대협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은 전 정대협 반대는 하지 않아요. 그 자체는 정대협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의연 좋은 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하지만 그 단체를 꾸리는 사람들, 소위 시민단체들,
거기뿐만 아닙니다. 정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어떤 아이템을 하나 잡으면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결국은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들의 후원금 이걸로 자기들 생계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단체 또 유지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난민단체들도 정말 노파심이지만 이런 일에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뭐 난민단체뿐만 아닙니다. 그 변호사, 법무법인, 외국인 관련 법무법인도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외국인들 그 인권을 갖다 보호한다면서 세계 곳곳을 갖다 다닙니다. 사실 전 세계 아직 한국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봤지만 유럽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한국에 대해서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전 세계 관심을 끌려고 합니까? 전 세계 관심 없어요. 이런 일로 관심 끌려고 하지 마세요. 난민단체들, 외국인 단체들, 미국의 유엔 본부 쫓아가서 거기 가서 우리 사정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 세계 사람들 아무런 관심 없는 데 가서 우리 사정 전부 거기다서 까발리고 이런 일 하지 말라 이겁니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난민들 여기 돌아보세요. 지금 현재 2015년도 시리아 난민 사태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난민이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그때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준 나라가 독일이에요. 2015년 1년 동안에 100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사고들, 범죄 사고들. 여러분, 심지어는 거기 그 독일 국민까지 죽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난민의 생명은 중요하고 자국민 생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국민이 피해를 보는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은 어떠한 그런 1%의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도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1%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면은 그건 중지해야 돼요. 여기 난민 불쌍하다고 그래서 여기 받아들여요. 10명, 100명 받아들여요. 그런데 들어와서 여기 국내에 들어와서 하고 일으킬 가능성, 그렇게 해서 자국민이 피해보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이건 난민과는 또 다른 문제지만 최근에 효순 미선이 20년 전에 그 의정부에서 주한미군 미군 탱크에 딸려서 죽은 효순 미선 20주기 추모 행사가 있었어요. 전 그걸 보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효순 미선이 사건 내 견주어서 2008년도 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강수현 양이라는 13살짜리 중학교 막 들어간 중학생이 필리핀 불법 체류자에 의해서 칼로 난자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살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 모릅니다. 추모는커녕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제대로 모릅니다. 똑같은 생명입니다.
이선 효순이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면 강수연이 생명도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에 주목합니까?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의 지도부들, 그 다음에 한국의 시민단체들, 인권단체들, 이런 데 주목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난민 제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민법 우리나라 저 법무부에서 말이죠, 난민법 처음에 제정했어요. 2013년도 제정했을 때 아시아 최초로 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자부하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아시아 다른 나라 보세요.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다른 나라에 난민법 있는 나라 있습니까? 심지어 예멘 난민들 말레이시아로 몰려왔습니다. 같은 무슬림 이슬람 국가인데도 말레이시아 그들 받아들였습니까? 난민 인정 안 했습니다. 계속 그냥 그 자리에 그 체류하게 그냥 만들었습니다. 인정 안 하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몰려온 겁니다. 예멘 난민들. 같은 이슬람 국가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세계에서 정말 세계 그야말로 뭐 사회동포주의로 그렇게 충만한 나라라고 여기에 난민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난민법 폐지합시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난민대책 국민행동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난민대책 국민행동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예멘 난민들이 급격하게 들어와서 제주도에 난민을 신청한 그 사태 이후로 저희 난민대책 국민행동이 만들어졌고요. 여태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난민법을 폐지하라! 6월 9일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 제임스 린치 대표가 얼마 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간 후원액이 전 세계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시민들의 난민 지원이 적극적입니다. 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아니면서도 난민들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난민을 위해 써달라고 후원한 금액이 전 세계 2위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민을 혐오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난민들을 돕고 있었고 지금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난민 인권단체들은 마치 우리나라 국민들이 난민에 관심도 없고 6.25 때 전 세계로부터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사람을 전혀 돕고 있지 않는 듯한 파렴치한 사람들인 것처럼 느끼게 잘못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임스 린치 대표님의 연합뉴스 인터뷰 말미에 난민 정책의 최종 목표이자 궁극적인 해결책은 피난국에서의 수용이 아닌 모국으로의 귀환이라며 과거 캄보디아나 콩고 난민들이 모국의 정세가 안정돼 고향을 찾았던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난민은 우리나라에 수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그 나라를 재건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6.25를 겪었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똘똘 뭉쳐 기적을 이뤄냈듯이 지금 난민이 만들어지고 있는 나라들이 한국처럼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난민법은 진짜 난민을 외면한 채 특권층, 기득권층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티켓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비인권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모습을 담고 있어서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난민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난민법은 마치 6.25 전쟁 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고 한국을 재건하기 위해 목숨을 다하고 온갖 고생을 다해서 나라를 재건하고 있을 때 일반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 난민 혜택 받고
미국에서 자유롭게 몇 년간 경제활동까지 하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정화시켜놓은 한국으로 유유히 돌아와 서민들 위해 군림하는 지배층, 특권층, 기득권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과 같은 2022년의 대한민국의 난민법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법이 아닌 인권악법, 인권역차별법, 특권층만을 위한 인권법이므로 반드시 폐지시켜버리고 외부의 지원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나라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난민법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유럽보단 한국, 난민 2만 명 몰린다는데 정부 대비책이 없다. 이제 난민들이 한국으로 더욱더 많이 밀려들어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전 세계 외국인들에게 희소식이 되어 역대 최대의 불법 체류자 양산, 난민 신청 증가를 보였습니다. 2016년 7,500명의 난민 신청에서 2018년 16,000명, 2019년에는 15,000명이 난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동일 임금 적용으로 난민뿐 아니라 불법 체류자도 26만 명이었던 것을 집권 1년 만에 10만 명 늘리고 지금은 4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난민 신청과 불법 체류자들의 급격한 증가는 자신의 나라보다 최소 6배 이상의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몰려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에서 유튜브를 통해 알려드렸지만 난민 브로커가 실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은 99%가 가짜라고, 난민 신청을 하는 순간 3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이는 합법적인 취업 비자보다도 직업 선택의 다양성이 있고 기간도 더 길다고. 작년 난민 신청자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곳이 러시아 2,829명,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2,236명으로 두 번째라고 합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무슨 정치적인 박해를 그렇게 많이 받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에 돈 벌러 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박해를 받아서 난민 신청한 것이 진실이겠습니까? 계속해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난민 신청 브로커로 돈벌이하는 외국인, 심지어 한국인 변호사들도 계속해서 검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초 1년에 1,000명 이하의 진짜 난민만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했던 난민법, 지금은 최초 취지와 달리 완전히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 세계의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다만 일개 특권층들만 혜택 보는 지금의 난민법이 아닌 우리가 6.25의 참혹한 상황에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처럼 그들 나라를 직접적인 지원으로 그 나라에 잘 정착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난민법을 폐지하라! 특권층만 혜택 보는 난민법을 폐지하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호는 저희가 지금 기자회견에서는 구호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진 촬영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 외치기 전에 잠깐 짧게 발언하겠습니다. 앞서 난민대책 국민행동에서 또 여러 전문가들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일선이 사건은 그렇게 떠들면서 아까 이름을 잠깐 들었는데 다시 한번 아까 이름 뭐였죠? 강수연. 기사는 봤는데 언론이 그 이후로 계속 보도가 안 돼서 우리 강수연 학생이 외국인들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짜 인권파리 시민단체들 때문입니다. 동성애들 비판 못하죠? 똑같습니다. 이태원 게이클럽인데 게이클럽, 게이란 말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전국을 휘젓고 다녀서 누가 누구를 전파시키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해서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라고
압력을 놓고 있어요. 유엔의 자유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말은 그럴듯한데 이들은 PC 정책에 의해서 각 나라의 국민들을 다 무참히 짓밟고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유럽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유럽에도 오히려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 비판도 못하게 돼 있고, 더 나가서 특히 다수를 차지하는 무슬림들은 문화적 소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수자란 말 들어보셨죠? 그 앞에다가 성이든 뭐 문화든 갖다 붙이면 특권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다수 국민을 역차별 당하도록 만들고 무조건적으로 외국인 우대 정책을 펴는 거,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하수인 역할을 하고 법무부가 여기에 시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인종차별하지 말라고 그래서 외국인 회화 강사들 E2 비자를 받은 외국인 회화 강사들 2007년도부터 마약 검사, 에이즈 검사, 성병 검사 다 했는데 유일하게 에이즈 검사를 없애버렸어요. 인종차별이라고 유엔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아무리 유엔이 권고해도 대한민국 실정법에 위배되면 안 되고 수용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걸 덜컥 수용했습니다. 더 나가서 지금 난민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을 폈고, 국가인권위원장이 재작년에 2018년도 9월 5일날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현장 답사가 바로 이 청와대 불법 난민으로 심사로 부결된 자, 예멘 난민으로 신청했지만 난민 심사가 부결돼서 가짜 난민으로 드러난 사람들을 무조건 뒷배를 봐주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가 그곳에 가서 그들의 뒷배를 봐줘서 그들은 하나도 추방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난민법과 유엔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압력을 넣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의 속국이 된 것처럼 자국민을 역차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선시하고 난민 심사를 허술하게 해버리면 거기에 IS를 비롯한 너무나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들이 잠입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법적 소송을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체류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뒷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짜 인권파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혀 용납할 수 없어서 이곳에 와서 많은 시민 단체들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을 역차별하지 말라고, 오히려 난민법이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가짜 난민들만 양산하고 있는 현재 잘못된 법을 폐기시켜달라고 이곳에 와서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호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가짜 난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즉각 출국시켜라! 국회는 속히 난민법을 폐지하라! 가짜 난민 양성하는 난민 인권단체 밥벌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악랄한 집단들 퇴출하라!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은 오히려 난민들을 밖에서 지원하고 그 나라 국민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권 선진국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기만해 왔습니다. 잘못된 가짜 인권 정책 즉각 폐기하라! 국민이 먼저입니다. 유럽에서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인 난민으로 인해서 각 나라에서, 독일에서, 북유럽에서 수많은 자국민들이 집단 살해, 강간을 당하고 폭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짜 난민 정책 아웃!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시고 잘못된 무차별적인 가짜 난민 양성 정책 즉각 처리하라! 처리하라!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우리 일사과목 목회자 연합에서 아주 짧게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예, 일사하고 구국 목회자연합 4.15 부정선거 국민연합 윤치원 목사입니다. 아까 발언하셨는데 우리나라의 2019년도에 불법 체류자가 36만입니다. 약 40만 명이 좀 돌파하고 있는데 이들이 정식적인 난민 신청자가 되기 위해서 이 불법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법 체류하는 동안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받고요. 의료 혜택을 100% 받고 고등학교 자녀 불법 체류자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추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 세금이 줄줄이 세고 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탈출하는 우리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는 중국이라는 중국 공산당은 난민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죽음의 땅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일을 하는 짓이 바로 문재인이고 이 주사파고 이 최영애고 이 법무부 이 주사파 장관들입니다. 이 불법 체류자를 속히 잡아서 본국으로 소환시킬 때 우리 국민들은 걱정 없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난민을 우리들이 찬성하고 그들을 원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법 체류자가 사회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에 큰 검은 그림자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이 40만에 가까운 불법 체류자를 잡아다가